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를 앞둔 37라운드에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훌훌 털어내고 또 리그 3호 골, 시즌 4호 골을 터뜨리면서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버햄튼이 에버튼과 홈에서 1대1로 비겼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황소와 들소의 합작 플레이였다. 예. 아다마 트라오레와 멋진 골을 합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대로 사실 1대0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 싶었죠. 근데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9분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예, 정말 황희찬 선수가 이때는 이 부상이 조금 근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부상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근육에 피로가 있어서 교체가 된 상태여서 황낙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마지막에 못 버텼고 이번 라운드에 근데 조금 유독 그 많은 경기들 추가 시간이 뭐 8, 9분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9분, 10분 이렇게 예. 막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하워드의 그 심판위원장이 그 토트넘 경기 보러 오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뭘 적더라고요. 요새 안 그래도 심판 관련해가지고 많은 문제들, 이슈들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변경을 가한 게 아닌가. 이번 월드컵 때 유난히 추가 시간이 길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 타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끄는 지연행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추가 시간을 길게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그게 조금 적용된 게 아닌가 이번 라운드에.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는 거의 모든 경기들이 이렇게 추가 시간이 많이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논란이 돼서 빨리 끝난 경기가 영국 출신인 그 앤서니 테일러였죠. 예. 한국과 가나와의 경기에서 시간도 남았고 심지어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코너킥 기회를 줬어야 예. 되는데 그냥 끝내버렸던 이슈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엔 이런 극장골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이번 경기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 황희찬 선수가 이제 트라오레, 포덴세 그리고 사라비아와 함께 이제 공격진을 구축을 한 거였죠. 예, 사실 지금까지는 뭐 9번형 공격수인 뭐 코스타가 뛰기도 했었고 또 쿠냐가 뛰기도 했었고 어찌됐거나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뭐 선발 명단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조금 로페테기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고 에버튼은 이제 뭐 계속해서 부상으로 고생해 왔던 도미닉 칼버트 루인을 이제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양팀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이제 션다이시 감독은 3백 기반으로 이제 역습 축구를 했고 올버햄튼은 4-4-2를 썼는데 이게 조금 이제 능동적인 조금 스위칭이 많은 공격을 그렇죠. 구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포덴세는 마치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었죠. 그래서 실제 위치를 보더라도 포덴세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긴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다마, 뭐 사라비아가 이제 측면과 이선을 오갔고 뭐 포백 라인은 뒤에 있었는데 또 좌우 풀백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초반에는 에버튼이 먼저 좀 좋은 장면을 만들었어요. 예, 이어비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칼버트 루인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제 골대를 넘어갔었죠. 예, 그에 앞서서도 사실은 뭐 옆구물을 때렸던 칼버트 루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28분경에 에버턴이 코너킥에서 이제 그 예리미나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정말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죠. 예, 골문 근거리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리미나가 조금 이제 확실히 좀 우뚝 쏟아가지고 헤더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에버튼이 공격기를 많이 만들다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주인공이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예, 아다마가 이제 단독 드리블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크로스 하듯이 반대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여기서 이제 아다마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픽포드 골키퍼가 막았으나 이제 황희찬 선수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보시면은 자기 진영부터 아다마가 단독 돌파로 골대까지 치고 갔어요. 사실은 중간중간 한 번쯤은 패스할 타이밍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여러 명이 또 아다마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다마도 좀 바깥쪽으로 치고 가다가 슈팅까지 하고 말았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황희찬 선수가 본래 우측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 시야 밖으로 움직인 게 좋기도 그렇죠. 했고 또 이게 튕겨도 나왔던 게 운 좋게 앞으로 오기도 했지만 논스톱으로 때린 게 또 픽포드가 움직였지만 그걸 피해서 좀 침착하게 잘 넣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가던 대로 쭉 가게 되면은 둘이 결국은 겹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아다마도 엄청난 속도로 뛰었는데 이때 황희찬 선수도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기 때문에 저 위치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황소 들소의 스피드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골이 나왔다. 한 발만 늦었어도 사실은 수비가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전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이제 복귀전에서 바로 이제 뉴캐슬하고 복귀전에서 골을 넣었었잖아요. 그러고 예. 또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는 두 번이나 연달아서 부상을 당해서 그런지 예전만한 이제 운동 능력이 조금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그래도 부상을 어느 정도 털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골이었는데 이 골 이후엔 또 이제 울버햄튼이 좀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추가골의 기회도 좀 나올 뻔했어요. 36분경에 이제 그 주안 고메스가 문전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예, 그리고 튕겨져 나온 공을 또 바로 달려들어서 포덴스가 정말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껑충 찌어서 헤더 슈팅을 한 게 또 휘웅 올라서 떨어졌던 게 이제 크로스바 안쪽으로 들어가나 했지만 살짝 넘어갔는데 예. 어찌됐거나 좀 득점 이후에는 에버턴 수비가 흔들렸다. 예, 이게 포덴세가 아니었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포덴세가 아무래도 워낙 이 선수가 단신이잖아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단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160cm 되니까요. 예, 162인가 그러니까 임팩트 제대로 가져가기가 힘들었던 거였죠.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다마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38분경에도 왼쪽 측면 단독 돌파에 이은 그 문전 침투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아다마의 단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다마가 확실히 이런 저돌적인 돌파는 좋은데 패스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거. 시야가 안 열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동료들이 없던 게 아닌데 한 번만 빠르게 파악하고 패스를 줬으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수비가 따라붙을 때 딱만 보고 가니까 그냥 치고만 들어가게 되지만 이게 힘이 좋고 빠르니까 그래도 치고 들어가게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두 명한테 에어싸이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 장면도 좀 흥미로운 게 툭 치고 이제 차고 달렸을 때도 수비를 그냥 압도해버려도 속도까지는 좋았으나 마지막 테스트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39분에는 네베스가 이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줬는데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어요. 분명히 상대 수비 뒤에 있다가 수비 사이로 특히 이제 수비 한 명의 뒤쪽 시야를 벗어나면서 빠져들어가면서 공을 잡았는데 이 잡는 트래핑이 조금 미스가 났기 때문에 이게 좀 잘만 잡아놨으면 문전까지 들어가 슈팅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터치 미스로 인해 이제 수비한테 따라잡힌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였죠. 어쨌든 이 경기의 전반 흐름을 보면 로페테기 감독이 아다마 황희찬의 속도를 살린 공격을 준비했고 그게 이제 선제골로 이어졌다. 전반전은 울버햄튼이 우위를 점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율에서도 58대 42로 앞섰고요. 물론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이 경기가 에버턴은 무조건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공격 위협도 그래프는 전반전만이 아닌 후반전까지도 거의 압도하다시피 했어요. 하지만은 정작 슈팅 숫자도 8대 7로 울버햄튼이 하나가 더 적었을 뿐이었고요. 기대 득점 역시도 물론 뭐 빅찬스가 에버턴이 2번으로 울버햄튼 한 번보다 더 많았음에도 빅찬스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위협적인 지역에서의 슈팅은 울버햄튼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에서 울버햄튼이 1.2골로 이제 1.01골에 에버턴보다 앞섰던 거였죠. 후반전에도 아다마 황희찬의 플레이가 빛난 모습이 있었는데 60분에는 또 한 번 황희찬 선수가 이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빠르고 이제 저돌적이니까 이 선수가 확 치고 들어가면 상대 수비가 글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오른쪽에 있던 황희찬이 왼쪽 전방으로 확 움직이니까 수비가 쏠렸고 이번에는 뭐 워낙에 좀 여유가 좀 있긴 했지만 아다마가 그 바깥쪽 오른쪽 사이드에서 침투하는 사라비아를 잘 보고 패스를 줬는데 사라비아의 슈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대옆으로 빗나간 장면이 있었어요. 뭐 이 장면은 정말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69분경에 이제 에버턴의 공세가 있었는데요. 그레이가 이제 그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벤틀리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조금 더 가슴이 철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72분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센터 서클 부근에서 갑자기 혼자서 좀 이제 근육 경련으로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 에버튼 선수가 페어플레이 정신이죠. 와서 이제 근육 경련을 풀어줬는데 이게 예리미나였어요. 그렇죠. 예리미나가 풀어줬고 결국에는 이제 감독은 또 부상 재발 위험이 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걱정됐었죠. 안 그래도 비슷한 부위에 부상을 2번이나 당했던 황희찬 선수다 보니까 그것도 최근에 연달아서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교체 아웃될 때 그 팬들도 기립박수를 보내줬고 황희찬 선수도 박수를 치면서 나가는 거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종아리 근육 경련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햄스트링 부위는 아닌데 물론 봐야 돼요. 이게 그 부하가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골도 넣었고 특히 이 경기가 홈 최종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골을 넣고 또 이때만 하더라도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 10분이나 주어졌고 거기서 9분에 극장골로 비겼는데 황희찬의 다리를 풀어줬던 예리미나가 이제 보훈을 받은 건가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측면에서 문전으로
정도로 깊이 올라온 크로스 패스. 이게 좀 벤처리 골키퍼가 경험 부족을 보인 것 같은데 공을 좀 무리한 위치에서 커트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흐른 공을 예리미나가 밀어 넣어서 이제 동점골이 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한 평가는 뭐 선제골이자 뭐 이길 뻔했던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뭐 후스코드에서는 이제 그 황희찬 선수한테 평점 7.3점을 주면서 예리미나가 이제 7.4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 0.1점 차이니까 이 미나가 마지막에 저 극장골을 안 넣었다면 이날 경기의 MOM은 황희찬이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풍몹에서는 황희찬 선수한테 7.5점을 주면서 울버햄튼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예, 여기선 예리미나에게 8.4점을 줬는데 미나 선수가 전반적으로 뭐 이번 경기는 뭐 헤딩 슈팅도 여러 번 했고 뭐 수비도 뭐 그 한 골을 내준 장면 말고는 좋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워낙 그 울버햄튼이 수세적으로 플레이를 했었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그 잔류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했었던 에버튼이 공세적으로 나왔다 보니 평점이 전반적으로는 에버튼 선수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1대1 무승부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울버햄튼에서는 유일하게 황희찬 선수만 7점을 넘기는 평점을 받은 거죠. 예, 소파스코어에서도 황희찬 선수만 7.2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7점대고 뭐 에버튼은 7점대 선수가 특히 수비 라인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리미나가 7.5점, 그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공격적인 역할을 했죠. 킥도 많이 뿌렸는데 7.6점이었습니다. 맥닐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션다이치 감독이 맥닐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지난 경기 승리도 맥닐이 이끌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왼쪽에 맥닐, 오른쪽에 이워비 뭐 이렇게 좀 그 공격을 좀 풀어서 이워비도 7.7점이었는데 어찌됐거나 황희찬 선수는 분명히 울버햄튼 내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골도 골이지만 그 외에 뭐 이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3번의 드리블 시도에 뭐 한 번 성공을 했고 패스 성공률도 공격수로서는 높다고 할 수 있는 88%를 기록을 했어요. 슈팅도 한 번 시도해가지고 골 넣었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울버햄튼의 연고지인 버밍엄의 지역신문 버밍엄 메일에서도 후벤 네베스, 아다마 트라우레, 황희찬 이 3명에게 평점 8점 최고 점수를 줬고 특히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그 골을 넣은 것도 이제 빠르게 반응하면서 정확하게 넣었다라고 했지만 그에 앞서 얘기했던 게 양말이 벗겨지도록 전방에서 엄청 열심히 뛰어줬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도 저희가 그 앞에 그 장면 분석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볼터치나 패스가 많진 않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기회들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격 좌우 측면이라든지 전방 깊은 곳이라든지 하프라인 부근의 수비 가담이라든지 뭐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라이커 골문에 도사리고 있다가 골을 노리는 주워먹기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이다가 그런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뭐 이번 경기 후벤 네베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난 6년간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좀 고별 인터뷰를 했어요. 뭐 사실 떠나는 게 확정이다라고까지 말하진 못하겠지만 본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의지를 숨기지 않겠다. 뭐 미래를 위해 좀 나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벤 네베스 선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동안 계속 빅클럽들이랑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남아 있었는데 이젠 계약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거는 네베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울버햄튼 같은 구단이 그러니까 뭐 맨시티나 뭐 이런 구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적료 수입을 벌지 않으면서 보스만으로 선수 내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베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난 시즌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올여름에는 확실히 네베스가 챔피언스리그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울버햄튼을 사랑하는데 챔스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이적할 팀은 챔스 진출팀이 아니겠느냐 싶겠고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이번 경기 뭐 아직 마지막 최종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히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뭔가 큰 임팩트를 남기고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성적을 놓고 보면요. 프리미어리그만요. 황희찬이 출전한 15경기에서 7승 2무 6패 승률이 대충 5할의 근처에 달하는 거고요. 경기당 승점이 1.53점이거든요. 근데 황희찬이 결장한 7경기에서는 2승 2무 3패 이러면은 승률이 5할은커녕 3할도 안 되는 뭐 그런 승률에다가 경기당 승점도 1.14점 그러면은 거의 그 황희찬이 출전했을 때보다 0.4점이 더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거는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한 8경기 이게 아직 에버턴전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저거까지 하면은 8경기에서 4승 2무 2패 이러면
승률이 정확하게 5할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도 1.75점까지 올라가게 돼요. 예, 게다가 진 경기가 딱 2개밖에 없다. 즉 황희찬 선수가 저 아쉬웠던 그 2월과 3월 초에 햄스트링 부상만 없었다면 더 좋은 성적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진 두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요, 바로 맨유와 맨시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경기는 황희찬 선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력 차이가 났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리버풀전도 비록 부상 후 이제 선발 출전했음에도 42분 경에 교체 아웃됐었지만은 그때 그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내면서 3대0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죠. 그게 선제골이 됐었으니까요. 예, 그 황희찬 예. 선수가 뛰었을 때 특히 저 때는 지금은 솔직히 부상 이후 조금 경기를 그때만큼 안 나오잖아요. 예. 한참 좋았던 시기에 그 황희찬의 모습이 조금 이제 사그라든 게 여러모로 아쉬운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부상 복귀하고 나서도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중에 선발 출전한 경기가 팰리스전하고 에버튼전 딱 두 경기거든요. 예. 그 경기 승리, 무승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교체로 나왔던 뉴캐슬전, 브렌트포드전도 어찌됐거나 이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나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공격수로서의 기록은 아니겠지만 다음 시즌 로페테이 감독과 함께 또 중용되고 또 몸만 잘 만든다면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나올 때 이렇게 성적이 더 올라간다는 거는 그런 헌신적인 움직임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월 29일에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이 전 경기 같은 시간 전통에 따라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울버햄튼의 마지막 그 상대가 아스널이었어요. 바로 맨시티와 아스널의 치열한 우승 경쟁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요 경기가 아주 뭐 이제 많은 초미의 관심이 될 뻔했는데 아스널의 그 우승은 끝났습니다. 네. 맨시티의 우승 후 막을 내렸죠. 예, 맨시티가 이제 아직 첼시와 경기를 안 했는데 아스날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충격적인 그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팀이 확정이 됐고 울버햄튼은 이미 잔류가 확정이 됐고 크게 의미 없는 경기가 되긴 했으나 뭐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에 또 경기를 잘하고 하면 또 많은 또 유럽의 스카우트들이 지켜볼 거고 뭐 또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스널 입장에서도 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죠. 아스널이 지난 그 브라이턴하고의 홈 경기에서 0대3 대패당했을 때 팬들이 그냥 경기 도중에 나가버리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사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라고 평가받아 마땅한데 최근 부진이 이어지니까 약간 좀 도리어 실망감을 더 크게 안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1을 비기면 진 것 같다고 하고 네. 또 0대1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비기면 이긴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지난 시즌 아스날은 5위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 시즌 아스날은 2위 더 잘했고 경기력도 좋았고 뭐 챔스도 나갔는데 막판의 분위기는 좀 실망감. 즉 이제 19년간 기다렸던 우승이 눈앞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날아가니까 공허감도 크고 선수들도 좀 허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게 그가 너무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차라리 우승 못하는 거는 상관없다가 아스널 팬들의 대체적인 그 여론이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맨시티보다는 그래도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끈덕지게 싸워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최근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예. 뭐 당장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도 약간 좀 무기력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울버햄튼 입장에서 오히려 또 이번 그 에버튼전 물론 막판에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그 황희찬 선수라든지 아다마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투지를 보였고 특히 이 선수들이 뭐 아다마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뭐 주전 경쟁의 논란도 있었고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상의 이슈 때문에 네.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아스날전에도 굉장히 강한 의욕으로 나올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이 아스날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또 득점을 추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